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미국 증시는 강력한 반등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난 밤 사이에도 이어졌었는데요.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던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알파벳의 실적과 AMD의 실적이었었는데 두 기업이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파벳의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1의 주식 분할 소식까지도 전했는데요.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알파벳의 주식 분할로 인해서 알파벳이 다우지수의 편입 가능성까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전자결제, 핀테크 관련주들은 동반 급락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마감 분위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오늘로서 4거래일 연속으로 기분 좋은 랠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상승의 중심에는 빅테크주들의 강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 팡주로 분류되는 5개 종목들이 최소 8%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팡 트레이딩이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라는 헤드라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렇게 팡그룹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어준 건 다름 아닌 알파벳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알파벳의 실적을 확인해보면 EPS가 이번에 30.69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매출이 75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2%라는 놀라운 급증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아주 잘 견디고 있다라는 사실을 실적을 통해 증명을 해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앞서 들으셨다시피 20대 1의 주식 분할 소식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어떤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2,700달러대의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되던 알파벳의 주식이 이 가격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을 두고 로이트 홀드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 짐 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투자 심리가 변화했다라는 건데요. 공포보다는 이제는 탐욕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조정 이후에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할 거라는 공포감, 즉 포모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주 월요일에 확인했던 저점이 이번 조정장의 저점이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더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실적으로 옮겨왔다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고요. 그 덕분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오늘 나왔던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사실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예상치였던 20만 명 증가에 한참 못 미치는 30만 명 감소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크게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를 따돌리고 오늘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섹터별 흐름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섹터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주도해가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2%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유틸리티까지 모두 1%대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임의 소비재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0.6%대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임의 소비재 섹터 안에서 아마존과 테슬라의 주가 하락세가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SC 등과 같은 종목들이 10%대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 소비재는 오늘 장에서 0.6%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 후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AMD가 특히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전망을 웃도는 강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또 반도체 섹터 전반의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이렇게 AMD가 강하자 AMD의 인수 대상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자일링스의 주가 역시도 5%대의 그 동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주 가운데 페이팔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2020년 5월 1일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닝이 우선은 실망스러웠고요. 그랬던 한편 비용 부담이 늘었다라고 밝히면서 실망감을 더 강하게 키웠습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의 붐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선호 종목으로 등극하기도 했던 페이팔이지만 2년 만에 그 지위를 급격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BTIG에서 단기적 약세를 점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팔의 주가는 24.6% 강하게 하락한 채 오늘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스타벅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용 부담으로 애를 먹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두 공급 체인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오미크론 변이로 영업시간은 단축시킨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이유에 주목하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112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106달러로 낮춰 잡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주가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에 1% 정도 하락한 채 오늘장 거래를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오늘 이뤄진 정례 회의에서 다음 달에도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 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유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WTI 선물은 0.15% 상승하면서 배럴당 88달러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 나온 민간 고용 리포트를 주시하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자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요. 그에 맞서서 금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금 가격이 이대로 쭉 올라서 안정적으로 1,800달러 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이후에 더 강한 매수세가 쭉 유입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 상황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을 조금씩 잘 키워줬습니다. 0.6% 정도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0.8%, 0.5%대의 플러스권에서 오늘장 거래에 문을 닫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였었던 고용 한파 이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날 공개된 1월의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매우 좀 부진했죠. 20만 명 증가를 좀 예측을 했었는데 이를 크게 하회한 30만 1,000명 정도의 고용 감소세가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매서운 고용 한파를 좀 입증한 지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역시도 부진이 좀 확실시된다라는 CNBC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컨센서스는 15만 명 증가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감소를 점치는 기관들도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PNC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에서 35만 명의 이 고용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해서 총 40만 명의 고용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 때문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코로나19에 걸린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좀 미뤘을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바와 같은 오미크론이 재확산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그런 취약 업종들에서 고용을 줄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덮쳐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25만 명의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에서는 증가를 예상하고는 있지만은 단 7만 명에 좀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오미크론의 영향이 컸던 만큼 좀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오미크론이 좀 잠잠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도 좀 주춤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번에 1월 지표에는 이 같은 부분이 좀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지금 전망하기로는 일시적인 고용 부진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미크론과 관련돼.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고용 보고서가 실제로 부진한 것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됐을 때 연준의 긴축 노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이번 ADP 고용 지표에도 좀 해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부진 원인으로도 오미크론이 좀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은 중론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일시적인 부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2주간에는 이 미국에서의 코로나19 7일 평균 이 신규 확진자 수가 45%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일시적인 만큼 이 연준의 긴축 노선에 대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또 하나의 또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루솔드 그룹에서도 시장이 이 부진한 지표를 그대로 좀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연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긴축 노선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CME 페드워치, 이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배팅을 하는 선물 시장에서도 ADP 민간 고용 지표 발표 전후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12월 FOMC에서의 금리 전망이 0.75%에서 1% 또는 1에서 1.25% 그러니까 서너 번 정도의 올해 금리 인상을 점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하지만은 크게 변화가 좀 없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노선이 좀 선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일단은 지배적인 그런 관측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진 기대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고용 부진인 것으로 월가에서도 좀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구글의 다우행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큰 뉴스가 됐던 게 20대 1의 주식 분할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CNBC에서는 알파벳이 다우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초석이 깔렸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현재 알파벳의 한 주당 가격은 $3,000에 육박하는 상태죠. 하지만 다우지수는 주당 가격을 기준으로 이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3,000의 주당 가격은 다우지수에 편입될 경우 알파벳 하나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다우지수의 변동폭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로는 사실 다우지수에 편입되기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파벳이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그 블루칩 기준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주당 가격 때문에 다우지수에 편입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1로 주식을 분할하게 될 경우 주당 가격이 약 $150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에 편입될 초석이 마련됐다 이런 평가가 CNBC에서 나온 겁니다. 자, 만약에 알파벳이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면 그럼 또 빠지는 기술주가 분명 존재할 텐데요. 그럼 어떤 기술주가
언급이 되고 있을까? IBM이 편출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IBM은 최근 데이터 애널리틱스 사업 분야인 왓슨 헬스와 그리고 빅블루 이런 분야가 점차 위축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 분할도 단행을 했죠. 위축되는 사업과 또 둔화된 성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게다가 IBM의 최근 주가가 136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150달러 수준이 되는 이 주식 분할 이후에 알파벳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또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다우 지수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약 3.7% 수준밖에 안 되는데 기술 섹터가 22.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준이죠. 그래서 알파벳으로 교체 편입될 경우 커뮤니케이션 sektor의 비중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에 편입될지 안 될지는 뭐 우리가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편입될 가능성까지 높아진 이 알파벳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도 될지도 상당히 궁금증이 있고요. 또 알파벳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이렇게 뭐 액면 분할 얘기나 아니면은 신규로 뭐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얘기를 드리고 있죠. 펀더멘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요인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더라도 이 액면가가 싸지는 것에 대해서 주식이 싸졌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수에 어떤 편입이 되게 되면은 역시 이제 패시브 자금에 좀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호시적과 더불어서 액면 분할을 발표하고 그리고 다우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좀 대두되는 것이 알파벳의 또 하나의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개로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알파벳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호평이 좀 다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떤 디지털 광고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호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어떤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의 넓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나만 잘 나간다 이런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월가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좀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MK인 파트너스 같은 기관에서는 목표 주가 3,375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불안한 어떤 공급망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측면에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광고 수요 환경을 입증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400에서 3,600달러로 올려잡았는데 다른 디지털 광고 플랫폼과는 달리 매크로 환경의 이 악재에서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특출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일단 알파벳에 대해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페이스북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17%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몇 가지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EPS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3.84달러를 시장에서는 예상했었는데 주당 3.67달러.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상당히 또 시장에서 크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물론 매출은 소폭 상회했습니다만 주당 순이익이 크게 하회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액티브 유저, 활성 이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시장에서는 29억 5천만 명을 기대했었는데 29억 1천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8%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장이 열렸을 때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미키마우스 NFT라는 키워드인데 미키마우스 NFT가 나왔어요? 저는 몰랐네요.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디즈니에서 좀 NFT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미키마우스 NFT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즈니의 채용 공고를 통해서 NFT 관련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1월 30일에 게시된 이제 이 채용 공고의 잡 서머리, 그러니까 이 직군에 좀 요약을 해놓은 그런 내용을 보면 사업 개발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묘사를 한 것이 커지는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카테고리 전략 수립,
또 주요 파트너사 관리 등의 NFT 분야에서의 디즈니의 전사적인 노력을 좀 이끌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임무를 맡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연할지는 모르겠지만 밥 아이거 디즈니 전 CEO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꼭 모든 것들이 물리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NFT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이제 시장에서는 디즈니가 본격적으로 NFT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디즈니가 과연 NFT를 활용하게 될 경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이게 혹시 우리가 다른 기업의 예를 들어서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미키마우스 NFT가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디즈니가 이미 지난해 10월에 NFT 플랫폼인 베베를 통해서 NFT를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1월 29일에 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구피, 뭐 도널드 덕 이런 거를 포함해서 주요 캐릭터의 NFT를 발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 디즈니 플러스의 프로모션을 좀 하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그런 발매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채용 공고를 또 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NFT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셈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컨텐츠가 굉장히 빵빵하고 그리고 캐릭터, 뭐 IP, 지적 재산권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에서 좀 이 힌트를 얻어보자면은 최근에 지난해 말 정도였습니다. 드래프트킹즈 모바일 이 배팅 플랫폼에서 NFL 미국 미식 축구 선수협회와 좀 합작으로 NFT 이 선수들의 게임화된 NFT 상품을 좀 발매하겠다라는 그런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좀 비슷할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디즈니는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자체적인 캐릭터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자, 디즈니가 NFT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핀테크 순환시대라고 해서 지난 밤 사이에 페이팔의 주가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4분의 1 토막 났고요. 페이팔의 주가 급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동반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팔의 시가총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만에 4분의 1 토막이 증발을 해버렸고요. 자, 그런데 페이팔의 급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핀테크 기업들까지 덩달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록과 어펌, 업스타트 이런 기업들 모두 일제히 10% 안팎의 급락을 보였고요. 소파이도 7%나 급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쇼피파이인데요. 쇼피파이는 사실 핀테크 기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페이팔의 주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부진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쇼피파이 역시 이날 10%에 육박하는 주가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페이팔의 주가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가이던스였었는데 올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0.8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1.16달러였기 때문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1분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자결제를 많이 안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 역시 기존은 17% 성장해서 15% 성장으로 낮춰 잡았고요. 이 역시 시장에서 예상했던 17.9%의 성장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니까 주가 급락을 이끌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자결제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일까요? 자, 페이팔 CEO는 이날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또 공급망 문제 역시도 국가 간 전자결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1분기 자신들이 가이던스를 낮춘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페이팔의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지갑을 닫고 있구나. 그리고 공급망 문제 때문에 국가 간의 이제 전자결제도 다소 부진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좀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페이팔이 비롯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뚜렷한 요인이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페이팔의 실적도 부진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부진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됐겠죠. 하지만은 특히 이제 기저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수혜가 소멸되고 있다. 이런 네.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입증한 점이 핀테크 관련주의 동반 좀 급락세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주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페이팔이 이 실적 미스가 나서 급락한 것에 더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코로나발 슈거러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시쳇말로 꿀을 많이 빨다가 이제 좀 지구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현생으로 좀 복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실제로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페이팔과 관련한 좀 분위기가 너무 하락세가 과도하다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미주오에서도 팬데믹이 끝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페이팔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펜하이머 역시도 매수 기회라면서 버텀피싱에 나서겠다라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뭐 또 소수의 기관에서는 지금의 좀 하락폭이 좀 과도하다, 뭐 원래 좀 펀더멘털은 견고한 면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미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벤모를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변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월가의 이 시각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